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은 1차 함수라는 아이가 앞에서 다 정리가 되셨어야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에요. 정리되신 거 맞아요? 다 외우신 거 맞죠? 외워야 돼. 얘랑 따져볼 거예요. 얘네들은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1차 방정식 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지수 2개짜리요.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 번은 또 이제 짚고 넘어가 봐야죠. 예. 일단 첫 번째 챕터가 미지수 2개짜리고요. 이러한 1차 방정식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작업.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얘의 1차 방정식인데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요, 선생님?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방정식이면 우리가 큰 틀로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 다시 말하면 우변에 있는 아이들 죄다 다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동료한끼리 싹 다 계산을 했을 때 x 1차, y 1차가 남아 있으셔야 되고요. 는이라는 등호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변에 있던 걸 다 넘겼으니까 얘는 는 0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1차 방정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저 원래 뒤에다가 그거 조건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되죠? 내가 지금부터 이 아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는 뭔데? 함수라는 아이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그래프로 그리려면 어떤 꼬라지? y는 블라블라블라블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 과정을 보는 거야. 그럼 잠깐 수도. 아니, y는만 남아야 되잖아. 그럼 y는만 남을 수 있겠고 y랑 관련된 놈만 여기다 냅두시고요. 나머지 아이 저쪽으로 다 넘기세요. 그럼 뭐는? by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ax 그 다음 뭐요? 마이너스 c요. 근데 그게 난 by를 원하는 게 아니라 1y를 원하는 거거든. 그럼 양변에 뭘로 나눠? b로 나눠요. 그럼 얘랑 없어지면서 얘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따로 쓰면 그렇지.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되실 거고요. 얘 이렇게 따로 쓰시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왜 외웁니까? 가뜩이나 외울 거 많아 죽겠는데 이거 외우시 않으셔도 돼.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나오시면 자, 제가 여쭤볼게요. y절편 누구예요? 그렇지. 얘가 y절편. 그죠? 예. 얘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기울기요. 이거 x절편 아니에요. 기울기야. x절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얘분의 얘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럼 그 아이도 구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저 식은 좀 복잡하니까 저 안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식이 딱 나오시면 얘를 가지고 y절편 나왔고 기울기 나왔고 x절편 내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라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나와라 숑. 얘인데요. 다음 중 1차 방정식 저 아이가 있는데 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빨리 뭐 해주셔야 돼? 그래프 나오셨으니까 빨리 뭐 해주셔야 돼? y는 블라블라블라블라 꼴로 만드셔야 돼요. 과정으로 갑시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y에 관련된 놈만 냅두고 다 넘겨요. 그럼 몇 y는? 3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9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1y지 3y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뿌려. 그럼 결국 남았죠? y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여기는요? 플러스 3이요. 자, 3분의 1 x, 여기는요? 플러스 3이요. 자, 3분의 1 x, 3분의 1 x, 여기는요? 플러스 3이요. 자, 3분의 1 x, 3분의 1 x, 여기는요? 플러스 3이요. 자, 3분의 1 x, 3분의 1 x, 여기는요? 플러스 3이요. 자,
이걸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에 대한 설명으로 뭐요? 옳은 거래요. 자, 1번 좀 이따가 볼게요. 2번도 좀만 이따가 볼게요. 3번부터 갑니다. y절편 마이너스 3이래요. 에? 벌써 틀렸죠? 플러스 3이어야 돼. x절편은 어떻게 나와요? x절편 9인 거 맞아요? 갑시다. x절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분의 플러스 3. 일단 얘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3 나누기 3분의 1. 고로 3 곱하기로 바꾸면 1분의 3. 얼마? 9요. 아, x절편 맞았는데요, 선생님. y절편이 틀렸어요, 선생님. 3번 탈락. 다음. 1차 함수 2i의 그래프랑 평행하대요. 자, 평행은 뭐였죠? 기울기가 똑같고요. y절편은 무조건 다르셔야 돼. 기울기 똑같아요? 틀렸죠? 얘는 엄연히 플러스고 얘는 엄연히 마이너스예요. 이거 어딜 봐서 똑같습니까? 5번이요. x의 값이 6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2만큼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에 관련된 아이죠. x가 몇만큼 증가한대요? 6만큼 증가한대요. 플러스 6. y는 2만큼 감소한대요. 여기다 뭐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2요. 약분 찍찍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남네요. 오? 기울기 진짜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정답은 5번이야. 자, 이제 1번부터 확인 사살. 6,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어떻게 알아요? 대입해봐야 알죠? 네. 그럼 y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 나왔대요. 6이라는 아이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x에다 집어넣을 거다. 그럼 약분이 찍찍 된다? 그러면서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2. 뒤에 플러스 3. 얘랑 얘랑 같아요? 안 같은데요? 1번 땡. 6,2를 지나야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번이요. 1, 2, 3, 4분면을 지난데요. 쟤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여기 내가 구해놨잖아. x절편, y절편. x절편, y절편 각각 찍어. 대충만 찍으면 돼.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x절편 얼마? 9래요. y절편 얼마? 3이요. 여기 9, 여긴 3. 그럼 이렇게 지나가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넘버링 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가 1,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 자, 지나가는 4분면 갑니다. 1, 4분면 여기 있죠? 2, 4분면은요? 여기 지나가네요. 3, 4분면 지나가세요? 안 지나가요. 4, 4분면은요? 여기요. 그래서 1, 2, 4, 4분면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4, 4분면 나오셔야 돼. 그래서 틀렸어. 재밌죠? 아니 이거는 등식의 변형만 하면 되잖아.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요. 그럼 1차 함수 외우셨으면 모든 문제가 다 섭렵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다음. 자, 요 아이도 조금 우리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제 나오는 거. 얘는 지금 뭐냐면 이거요. 예? 선생님 뭐라고요? 좌표축에 평행하다고요? 선생님 그래프가? 오. 좌표축이 뭔데? 이 아이요. X축, Y축이요. 여기 원점. 좌표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그린 가로에다 그린 X축, 세로에다 그린 Y축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평행하는 그래프래. 잠깐만요. X축에 평행하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긴 아이야? 얘랑 평행해야 돼.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Y축에 평행한 그래프요? Y축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랑 평행하대.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돼. 와, 선생님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잠깐 스톱. 저는 숫자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가 P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가 Q예요. 자, 갑니다. 먼저 저는 얘부터 갈게요. 얘 되게 웃기는 게요. X가 0이어도 Q란 얘기고요. 이 점은요.
x가 1이어도 q란 얘기고요. 2여도 q란 얘기고요. 저 뒤에 100이어도 y의 값은 q란 얘기고요. 저 뒤에 1000이어도 y의 값은 q란 얘기고요.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y의 값은 q란 얘기고요. x가 저 뒤에 마이너스 99여도 y의 값은 q란 얘기예요. x랑 q랑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러니까 x 값이랑 y의 값이랑 x가 누구든지 간에 y는 언제나 항상 뭐야? q야. 그래서 이런 아이를 y는 q라고 불러요. 어? 이런 애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q라는 아이가 숫자야.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런 아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y는 q라고 나오시면 얘는 뭐다? 누구 축에 평행한 거? 맞아. x축에 평행한 그래프예요. 여기는 어떤 숫자일 거고요. 그 숫자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거라고요. 그럼 뭐 그거 몇 가지 쓸까? q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 그럼 얘는 도대체 뭔 뜻이야? 저기요, 얘 되게 웃기는 게요. x가 p일 때요. y의 값이 0일 수도 있고요. x가 p일 때 y의 값이 1일 수도 있고요. x가 p일 때 y의 값이 뭐 10일 수도 있고요. x가 p일 때 y의 값이 100일 수도 있고요. 혹은 x가 p일 때 y의 값이 1일 수도 있고요. x가 p일 때 y의 값이 뭐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요. 엄마! y 값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x의 값이 무조건 어디라는 얘기예요? 다 p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내요. 노란색이어야지. x는 p라고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x는 p라는 아이가 딱 나오신다. p는 당연히 숫자예요. 이런 아이가 나왔을 때 누구를 지나면서 p를 지나면서 누구 축에 평행해요? y축에 평행하는 아이입니다. 자, 얘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막 어떤 2차 함수가 막 나오시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해서 걔네들이 막 차수가 올라가. 이상한 애들 되게 많이 나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막 이런 것까지 막 나온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애들이야. 누가? 좌표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그래서 얘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함수 문제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라도 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외워지셔야 돼요. 2학년 때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넘어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신다고 선생님들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2학년 때 함수라는 아이를 정식으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통째로 다 내 머릿속 안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념 노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작성을 해야 숲이 보인다고. 얘는 되게 웃기는 게요. 표현을 이렇게도 해요. 이걸 평행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해요. 누구 축의 수직이냐, 누구 축의 수직이냐라고도 표현합니다. 먼저 x는 p부터요. 얘가 지금 y축에는 평행인데 누구 축에는 수직이다? 누구 축에? x축의 수직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수직이라는 아이로 표현해 주세요. y는 q예요, 얘가. 근데 얘가요. x축에는 평행인데 누구 축에는 수직이야? 그렇지. y축에는 수직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들어가실 때 평행이냐 수직이냐에 따라서 앞에 붙어있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아이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 그림만 외우시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그죠? 그래서 x는 p라고 한다면 p라는 아이를 지나가면서 찍 내려 그으면 되는 거고 y는 q라고 한다면 y축에다가 q라는 아이 딱 집어주시고서는 이렇게 찍 그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높아심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함수요. 둘 다 함수예요, 그러면? 둘 다 함수일까? 함수가 뭐였는데?
x 하나당 y가 하나여야 돼. 자, 갑니다. 얘요. 먼저 갈게요. x 0일 때 y q예요. 하나로 나오죠? q라는 거 하나. x가 0일 때 y가 뭐 다른 애가 막 나와요? 아니요. x가 1일 때 y가 또 q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야. x가 1일 때 y가 q라면서 x가 1일 때 다른 애 뭐 y가 뭐 다른 애 나오나? 아니야. x가 100일 때요. y가 q예요. 하나로 나오잖아요. q 하나로. 다른 애가 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따라서 y는 q라는 i는 함수가 맞아. 예쁘게 써야지. 자, 함수. 함수가 맞아.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갑니다. x가 p면 y의 값이 0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고 100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5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래. x값 하나에 y의 값이 걔도 나올 수 있고 걔도 나올 수 있고 걔도 나올 수 있고 걔도 나올 수 있대요. 얘 함수예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절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되게 잘 나오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런 말들이. 지금 알아놓으시면 너무 좋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나와라 숑. 자, 겹쳤죠? 그럼 여러분들은 적고 넘어오셔야 돼요. 앞으로 대강기 하셔서 적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1차 방정식 x는 m, y는 n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자, 무슨 얘기냐? x는 m이래. 누가 x는 m이야?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x는 m. 누가 x는 m이에요? 얘가 x는 m이에요. 다음 y는 n이래요. y는 n. x축에 평행하는 아이잖아. 얘가 y는 n이야. 근데 그 아이들이 그림과 같대요. 끝났죠? 뭐인 선이에요? x가 마이너스 3인 아이. 결국 m은 얼마? 마이너스 3. 아, 뭐야 이거? 얘는 y가 2인 곳이잖아요. 그쵸? n이 얼마? 2요. 두 개 뭐 하래요 지금? 더하래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정답 2번. 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하실 때 이런 아이들이 사실상 얘는 함수라서 상관이 없는데 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얘기를 할 때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 아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직선이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얘도 직선의 방정식, 얘도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이 아이 같은 애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함수 파트가 1학년 2학기 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함수가 엄청 많이 나와. 1학년 1학기 때는 함수가 잘 안 나오다가 1학년 2학기 때 함수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근데 거기 파트에 직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직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야. 그래프가. 얘도 직선의 방정식, 얘도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기 가지고 있는 요 아이도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 모양을 띄고 있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함수 맞죠? 얘도 함수 맞아요.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문제자가요. 문제를 낼 때도 1차 함수 이런 아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y는 ax 플러스 b 앞에 항상 1차 함수라는 말이 존재해. 그 다음에 얘요. 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어려운 상수함수라고 배우는데 어쨌든 함수 y는 n이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얘 같은 경우 앞에는 절대 함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함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거든 얘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실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원이 함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이제 지도를 할 때, 야, 함수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어? 아니, 왜 함수가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함수를 쫙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저런 걸 배웠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막 기억이 나죠.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외우고 가셔야 돼요. 네. 그때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깨닫는 숲을 보셔야 된다고요. 좋아. 자, 다음번 챕터는 바로 이거예요.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아이의 해랑요 1차 함수랑 관련이 있어. 근데 그게 1차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1차 함수란 말 쓰지 맙시다. 어차피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응? 그 방정식의 그래프. 저기 연립 1차 방정식이요. 이렇게 생긴 아이였거든요. 자, 아니면 좀 더 쉽게 갑시다. 우리 스타일대로 틀을 써도 돼요. 어차피 1차라서 상관없어요. 이거였어요.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근데 해를 구했더니 그때의 해가 x의 값이 m이 나왔고요. y의 값이 n이 나왔대요.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이 아이를 내가 풀었더니 그때의 해가 x값은 m이 나오고 y의 값은 n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래프로 그려보잖아요. 그럼 아까 분명히 첫 번째 챕터에서 얘를 그래프로 그릴 때 어떤 작업을 한다고? y는으로 고쳐줘야 돼. 블라블라블라블라. 얘도 무슨 작업해줘야 된다고? y는 해갖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럼 분명히 그래프가 2개 존재해요. 이런 놈 하나, 뭐 아무나 상관없어. 이런 놈 하나.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빵. 얘가 1번식이고요. 얘가 2번식이라고 칠게요. 1번식을 y는 블라블라 했을 때의 식, 2번식을 y는 블라블라 했을 때의 식, 그 아이들로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서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에요. 예? 근데 그 두 놈의 이 점이요. 이 점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이거? 교점이요. 예. 문제 물어볼게요. 이 교점은 몇 콤마 몇이다? 몇 콤마 몇? 아니 선생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려봐야 알죠. 얘네들을 바꿔봐야 알죠. 아니야. 단번에 알 수 있어. 자, 연립방정식에서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 1번과 2번이 각각 떨어져 있을 때 연립으로 묶여있지 않을 때 1번에도 수많은 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배웠고요. 2번에도 수많은 해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중괄호 꼬라지로 묶여 있으면 여기에 더럽게 많은 그 해들이랑 여기에도 엄청 많은 그 해들이랑 그 애들 중에 어떤 아이예요? 공통인 해가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요. 1번 아이들로 가질 수 있는 해는 무진장 많아요. 이게 다 해야 x가 이거일 때 y가 얘고요. x가 이거일 때 y가 이거요. x가 이거일 때 y가 얘고요. x가 이거일 때 y가 이거고요. 막 여기 엄청 많아요. 2번식이요. 얘만 띡 봤을 때 해 더럽게 많아요. 얘 x가 얘일 때 y가 얘고요. 얘가 얘 x가 얘일 때 y가 얘고요. 뭐 여기 다 해야 그 중에 겹치는 애예요. 얘. 얘가 곧 뭐더라? 1번과 2번의 교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요. 공통 부분. 따라서 얘가 바로 뭐더라? 그렇죠. 몇 콤마 몇? 순서상으로 쓰죠. m 콤마 n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 그럼 반대로 그래프 2개가 있는데 교점이 m 콤마 n이래.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 만들고 얘를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갖고 이 연립방정식을 딱 만들었대.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럼 몇 콤마 몇? m 콤마 n이니까 x가 m, y는 n 하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이렇게도 가셔야 되고 이렇게도 가셔야 돼. 왔다리 갔다리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어떻게 보는지 적용 문제 한번 봅시다. 나와라 숑. L과 M이 있는데요.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바로 P, Q래요. 근데 얘네들을 더한 값을 구해달래. 아, 나 진짜 이거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다 나왔잖아요. 이 아이 얘 나왔죠? 얘 나왔어요. 일명 Y절편, X절편. 이 아이 얘랑 얘 나오셨어요. 일명 Y절편, X절편. 그래서 각각 얘네들의 식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먼저 얘부터 갑니다. 자, Y는 일단 Y절편 얼마? 8이요. 앞에 뭐 X, 여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실래요? 다 나왔죠?
빨간색으로 그을걸. 얘네들은 빨간색 라인인데. 직각삼각형이에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몇만큼 증가했어요? 10만큼 증가했고요. y의 증가량은 8만큼 증가했어요. 약분 찍찍하니까 얼마 나오세요? 여기 5분의 4 나오시네요. 그래서 결국 y는 5분의 4x 플러스 8 나와요. 나 이번엔 얘 갈래. 자, m 갑니다. 여기다 쓸게요. 근데 앞에다 쓰기엔 좀 좁을 것 같아서 위에다 쓸게. 땡큐. y는 일단 누구? y절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 이거 노란색으로 쓸걸. 네. 어쨌든 뒤에 플러스 2. 기울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얘도 다 나왔잖아요, 지금. 요걸로 갈 거예요, 저. 요거 직각삼각형. x의 증가량 얼마 증가하셨어요? 마이너스 5죠. 왼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y의 증가량 플러스 2입니다. 요거 약분이 안 돼요. 고로 마이너스 5분의 2x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래서 m이라는 아이 따로 나오시고 n이라는 아이, 그러니까 l이라는 아이가 따로 나오셔야 돼요. 직선이. 이런 아이들. 중요한 건 나한테 여기 구하래요. 그럼 뭐 하면 될까? 그렇지. 얘네 둘을 연립하면 돼. 나 연립할래요. 물론 x라는 아이를 다 저쪽으로 보내줘야 우리가 조금 편하긴 하겠지. 그쵸? 그런데 어차피 앞에 y는 이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써놔야지. 5분의 2x 플러스 2죠? 이렇게 두 개를 묶을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 y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예, 우리 바로 가간법 갑시다. 밑에 거 뺄게요. y 빼기 y 없어지죠? 5분의 4x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x예요. 그럼 얘가 더하기로 바뀔 거고요. 그럼 5분의 4x랑 5분의 2x를 더해주면 5분의 6x요. 여기는 빵이고요. 빵 안 썼네. 그 다음 8 빼기 2야. 그럼 얼마? 6이요. 얘만 저쪽으로 좀 보내시죠. 그럼 6은 5분의 6x. 양변에 6분의 5씩 곱하셔야죠. x는 얼마? 5요.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No. y까지 구하셔야죠. 아무데나 집어넣어. 얘한테 집어넣든 얘한테 집어넣든. 나 얘한테 집어넣어야지.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거기에 더하기 2예요. 헐. y는 얼마? 0 나오네요. 에? 아니지. 왜 0이 나와 이게. 아, 이거 0이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잘못했네. 여기 6 보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잖아. 왜 얘기 안 했어 나한테. 난 안 들렸어. 내가 너무 흥분을 했나 보지. 마이너스 6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x가 얼마 나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나와야지. 여기가 왜 5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못 구했어요, 제가. 자, 어쨌든지 간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5 나오셨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디다 집어넣을까? 아무데나 집어넣어요. 결국 집어넣으시면 y의 값 얼마 나오세요? 4요. 수도. 이 해가 바로 뭔 건데? 여기 교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P라는 아이가 누구고요? 그때의 X값이요. P가 얼마? 마이너스 5. Q는 얼마? 4요.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간에 P랑 Q랑 두 개 더한 값은 그럽니다. 더해주세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죠. 그래서 얘가 아마 번호로 보면 마이너스 1 되어져 있는 거 여기 보이네요. 너 나와. 너 나와봐라. 여기야. 얘요.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 아이가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마지막 챕터. 이 아이, 이 연립방정식 아이, 다시 말하면 미지수가 2개짜리인 이러한 1차 방정식 아이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되게 웃기는 게 얘네들의 해의 개수랑 이거와 그래프랑 요게 또 연관이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하게 되면 기본 틀이 있어요. 이걸로 갑시다. 이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놈들이 요 아이를 풀게 되면 해가 하나가 나오죠. 한 쌍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찌그리고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가운데 그 딱 만나는 그 교점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배우셨던 거예요. 근데 연립방정식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해가 무수히 많았을 때와 해가 없을 때가 있었어. 그때 조건들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예, 어쨌든 잠깐 조금 이따가 보고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가 있었어. 해라는 게 뭔데요? 얘네 둘의 공통되는 x랑 y의 값이에요. 되게 웃기는 게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야. 이건 방정식이고요. 그럼 이 아이가 분명히 요 아이가요. y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가 분명히 뭐가 됐어? 또 마찬가지로 y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묶였을 거라고. 그쵸? 내가 얘네 둘을 그려봤는데 그렸더니 공통 부분이 교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다. 그래서 얘를 y는으로 했더니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1번을 먼저 그렸어. 1번이 이게 나왔다. 근데 내가 2번을 또 그려봤어. 2번도 얘가 나왔다. 두 개가 똑같이 겹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공통되는 아이가 누구예요? 다죠. 해가 어때? 무수히 많아. 아, 이런 경우구나. 다시 말하면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경우는 이걸 제가 1번, 2번이라고 했죠. 요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그래프상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맞아. 두 그래프가 일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해가 없다는 뭘 것 같아? 내가 1번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뭘로 갈까? 노란색으로 갈게요. 얘가 1번이야. 자, 빨간색은 없어 여기에. 얘 1번 두껍게 그려야지. 내가 2번 그래프를 그렸더니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개가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절대 안 만나. 그럼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건 그래프상에서 뭐랑? 그렇죠. 평행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다라는 건 내가 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맞아. b의 값. 기억나시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를 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뭐? 그렇죠.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가 다 똑같으셔야 돼요. 근데 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X계열하고 Y계열의 얘분의 얘, 얘분의 얘까지는 똑같고요. 얘분의 얘는 달라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얘 똑같아. 자, 일치래요. 뭐? 기울기 똑같아야 되고요. 뭐? Y절편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에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다 똑같은데. 다음, 뭐? 평행할 때. 뭐까지만 똑같고요. 기울기까지만 똑같고요. 뒤에 있는 Y절편은 다르셔야 돼요. Y절편이 상수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까지는 똑같은데 이거분의 이거 상수항끼리의 결합만 틀린 거죠. 그게 해가 없다예요. 어렵나요? 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이 아이랑 저 앞단원에서 보셨던 이 아이를 조합만 잘 시키시면 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나와라 쇼. 자, 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1이래요. 그럼 여기도 1인데요, 선생님? 그럼 잠깐만요.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와, 1, 1, 1로 다 똑같네. 해가 무진장 많을 때예요. 그럼 이때의 그래프로 살펴본다면 이 얘기인 즉슨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래프 두 개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좌표 평면 위에 모든 점이 해가 모든 점이 해가 돼요? 아니지. 얘던 그래프가 지나가게 됐을 때에 이 아이가 전부 다 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모든 점이면 이거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1번 땡.
2번이요. A가 1이고요. B가 1이고요. C가 2래요. 그럼 1분의 1, 1분의 1, 여긴 2분의 1. 상수항에서 달라지는데? 그럼 뭐예요? 해가 없는 거죠. 이거 2번 맞는 얘기네요. 네,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예 없어요. 3번이요. A가 3, B도 3. 누구예요? C가 1. 네. 그럼 3분의 1까지는 똑같아요. 1분의 1이 다르네요. 그럼 그 얘기인 즉슨 해가 없는 경우예요. 잠깐. 맞아요? 틀렸죠? 해가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해가 없으셔야 돼요. 4번 갑니다. 얘가 2, 얘가 2, 얘가 2래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다 똑같은데? 해가 무수히 많다여야죠. 틀렸죠? 5번이요. A가 1, B가 2, C가 3.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 1이에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에요. 다 다르죠? 다시 말하면 X계열과 Y계열의 아이들의 B의 값이 달라버리면 이게 같았을 때 뒤에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뒤에가 안 같으면 해가 없는 거, 그리고 얘네 둘이 달라버리면 그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해가 없는 경우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해 한 쌍.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 해 한 쌍을 의미해요.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점의 좌표, 다시 말하면 교점의 좌표요. 그게 뭐더라? 이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모두 골라달라 그랬죠. 2번하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방정식까지 연결되는 아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큰 한 학기 내용이 다 끝났네요. 그죠? 여기까지 개념부터가 싹 정리가 되시면 분명히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떠들쳐 보실 수 있을 만큼 눈에 확 들어오실 거고 숲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 노트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다음번에 다른 강의에서 또 볼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른 강의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